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포르쉐 박스터 GTS 4.0입니다. 드디어 박스터 GTS가 4기통 2.5리터 터보 엔진을 버리고 6기통 4.0리터 자연흡기 심장을 품었습니다. 지금 아주 대기하고 있는 고객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인기 절정에 서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어떤 매력과 또 특징, 또 가치를 보여줄지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터 GTS 4.0 외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2018년도 즈음에 판매를 했던 기존 박스터 GTS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거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스터만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약간 물방울 모양의 헤드램프, 기존의 뭐 911이라든지 포르쉐의 특징인 원형보다는 조금 더 타원형에 가까운 디자인이 인상적이고요. 아주 고급진 LED 매트릭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도 기존 박스터에 비해서 조금 더 공기흡입구를 크게 뚫어놓은 게 특징이고, 이렇게 블랙으로 통으로 마감을 한 모습, 일체감을 주면서도 차를 무언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주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살짝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한 번에 더 플라스틱을 덧대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잘 달릴 것처럼 생겼습니다. 앞모습은 이 정도. 그리고 또 일반 911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아주 깊고 진한 캐릭터 라인을 넣어서 조금 더 선명한 프론트 마스크를 자랑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을 살펴볼게요. 옆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요 GTS 4.0 데칼이죠. 너무 이쁘게 되어 있죠. 기존에는 요거만 이렇게 있었는데 4.0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휠도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세틴 글로스 블랙 컬러의 20인치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죠. 요거 옵션 아니에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돈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0 사양의 아주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 보이시나요? 디스크 사이즈 뭐 말할 필요 없이 엄청나게 큼직하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박스터 GTS도 PCCB 포르쉐 컴포지트 세라믹 브레이크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앞에는 235, 35ZR, 그 다음에 20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뒤쪽은 265mm급이 들어갈 거예요. 맞나? 한번 볼까? 265, 35, ZR, 20 사이즈가 들어가네요. 아유, 뭐 차를 다루고 노면에 접지시키기에는 충분한 아주 만족스러운 신발이 끼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츠카라면 당연히 자리해야 할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측면에 대형 공기 흡입구 뚫려 있습니다. 아주 손 하나가 깊게 들어갈 정도로 크게 뚫려 있고, 이 엔진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봤을 때 이 컬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또 기가 막힌 컬러라고 생각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 차를 쳐다보게끔 만드는 색깔이죠. 참고로 이 색깔은 옵션이에요. 340만원짜리 파이톤 그린이라는 컬러입니다. 포르쉐가 박스터 GTS 4.0을 공개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컬러로도 아주 유명했죠.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뻐요. 뭐 과하거나 무언가 좀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딱 봐도 와, 너무 이쁘다, 이게 포르쉐지 라고 말을 하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약간 관종기도 좀 있으면서 내가 좀 주목받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소비자분들은 340만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뒤도 솔직히 크게 달라진 부분은 찾기 힘듭니다. 일단 전자동 스포일러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제동등도 아주 얇게 점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일램프 약간 디자인이 좀 애매해요. 약간 밥주걱 같기도 하고 나뭇잎 모양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투명색 글라스 램프류로 처리를 했고, 안쪽에는 이제 블랙 베젤을 또 넣어서 그런지 좀 더 통일감을 주기에도 좀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르쉐 로고 718 박스터 GTS, 길죠. 긴데 너무 멋있어. 그리고 다 블랙으로 처리해 있어요. 참고로 포르쉐 GTS 계열은 거의 다 검정색으로 아주 포인트를 넣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나마 기존 박스터 GTS와 다르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배기구예요. 기존 같으면 그 가운데에 두 발이 놓아져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사이를 벌려 놓았어요. 그리고 역시 블랙으로 마감을 해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 더 간격을 벌려 놓았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실내로 가볼게요. 네, 박스터 GTS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답게 탑승하는 공간은 아주 컴팩트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미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살짝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기본적인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포르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살짝 아쉬운 점은 이 인테리어, 특히 센터 페시아라든지 계기판의 전체적인 구성이 약간 한 세대 전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포르쉐, 특히 911 같은 경우도 아주 멋있게 전장 장비라든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솔직히 조금 이제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예전 981 시리즈의 모습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화면을 비롯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아요. 무언가 연동성도 살짝 더디고요. 이 아래쪽에 CD 체인저는 왜 만들어 놨는지 잘 모르겠고, 공조 장치를 비롯해서 약간 두툼한 변속기, 약간 클래식한 맛을 자랑하죠. 이 아래쪽에 버튼류의 디자인, 톱을 열 수 있는 모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이제는 확실히 좀 올드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공간이 없는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컵홀더는 이제는 좀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컵홀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박스터 GTS 4.0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요즘 나온 G4라든지 다른 경량 로드스터와 비교를 해도 공간 활용이 쉽지는 않아요. 무언가 물건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도어 쪽에 살짝 마련한 이렇게 포켓 정도인데, 이마저도 지갑 몇 개 넣으면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3개의 원형 계기판의 형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바늘의 모습까지도 수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이네요. 살짝. 그래도 이 차를 갖고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실내밖에 없어요. 워낙 주행이 좋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양보를 합시다. 약간 디자인은 조금 올드하지만 이런 소재라는 부분은 역시 포르쉐다운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잘 보여줍니다. 이 탄소 섬유를 비롯해서 알칸타라로가 꾸민 이 스포츠 버킷 시트, 그 다음에 가죽의 재질이라든지 이 스티치의 무늬까지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프리미엄 스포츠카를 탄다라는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성들 다 내 입맛에 맞게 컬러 조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살짝 아쉬운 디자인 포인트를 살짝 우리 메꿔 보자고요. 네, 박스터는 구조상 우리가 엔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뒤 트렁크를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처럼 말이죠. 여는 버튼은 이렇게 도어를 열면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트렁크,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초록색 개구리의 앞을 쫙 열면 이렇게 꽤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사람 한 명은 약간 쪼그려 앉아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꽤 깊은 공간이 나오고요. 약 15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살짝 뒤로 가보면 뒤쪽에도 이렇게 앞에보다는 조금 작은데 대신 좀 옆으로 좀 깊게 뚫려 있어서 가로로 긴 짐을 그래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앞뒤에 나름 공간 마련해 준 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여기 차키입니다. 이 차키를 갖고 뒷트렁크의 경우 이 박스터 쪽에 살짝 갖다 대면 바로 열려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키를 갖고 이 박스터 글씨 쪽을 살짝 갖다 대면 너무 쉽게 이렇게 열립니다. 앞쪽 트렁크는 어떻게 여냐면요, 포르쉐 로고 쪽에 갖다 대면 되거든요. 요 아래쪽이네. 여기를 갖다 대면 열립니다. 다시 살포시 닫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아래쪽을 갖다 대면 이렇게 쉽게 열립니다. 네, 박스터 GTS 4.0의 가장 큰 특징,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는 전형적인 MR 방식의 스포츠카입니다. 엔진이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 엔진 바로 앞에 운전석이 있죠. 그리고 내가 엉덩이가 닿는 이 위치가 앞뒤 바퀴 사이 거리, 휠베이스 정 가운데를 흐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든지 드라이빙을 할 때 완성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이 차는 소프트탑이 내장되어 있는 오픈카라는 뜻이죠. 톱을 열고 닫는 거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박스터는
최고의 차입니다. 네, 포르쉐 박스터 GTS 4.0 간단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톱을 살짝 닫을게요.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톱을 살짝 닫고, 생각보다 빠르게 닫히죠. 이렇게 깔끔하게 버튼 하나로 톱이 완벽히 닫아집니다. 확실히 정숙성이 높아졌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6기통 4.0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단 PDK 변속기가 맞물리죠. 최고 출력은 407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43.9kg/m를 발휘합니다. 이전 GTS 같은 경우가 일단 뭐 4기통 2.5L 터보 엔진을 넣어서 그랬었죠. 그래서 확실히 출력 면에서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365마력 정도였다면 이 차 같은 경우는 407마력으로 약 42마력 더 높아졌고요. 토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한 0.1kgm 정도 올랐습니다. 대신 이 자연흡기 엔진으로 오면서, 그리고 배기량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손을 봤다고 해요. 특히 이 변속 패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RPM 범위를 다 끌어올렸고요. 토크든 출력이든 말이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조금 더 응답성을 극적으로 끌어낸 게 특징입니다. 그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기존 4.3초에서 지금 4.0초로 약 0.3초 앞당겨졌습니다. 이런 차이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도 너무 쉽게 체감, 특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속주행을 이어나갈 때 뭐랄까,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차는 순식간에 반응을 하면서 속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이 심하게 무언가 운전자에게 심금을 울리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인즉 무언가 좀 더 편안하고 일상 주행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를 살짝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까요? RPM이 생각보다 꽤 높게 뜁니다. 그래서 이 높은 RPM을 바탕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뭐 4000rpm 밑으로는 좀처럼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밟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주 빠르고 또 뭔가 풍부한 이 배기량이 주는 힘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이 직진 가속감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 자연흡기 엔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속 반응성, 확실히 터보렉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속 중에 가속 페달에 다시 제가속에 들어가도 살짝 팔을 올려놔도 지연 현상 없이 쉽게 아주 빠르게 속도를 올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답답함이 없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느낌, 그 편한 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이런 엔진을 가진 차를 만나니까 기분이가 참 좋네요. 네, 기가 막힌 스로틀 반응에 흥미를 돋구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인데요. 이 GTS 4.0의 소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던 포르쉐의 사운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뭔가 이 걸걸하면서도 폭발적인 소리는 좀 덜해요. 일상 주행에서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RPM을 높이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경험해 줍니다. 약간 좀 가늘면서도 좀 걸걸한 느낌도 있고요. 약간 가래 낀 듯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GT3에서 살짝 들었던 소리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소리가 특히 고RPM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지고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 특히 뭐 도심 속에서 아니면 고속화도로 아니면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같은 곳에서 조금 속도를 낼 때는 솔직히 소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포르쉐 소리 뭐 별로네, 많이 안 좋네, 뭐 매력이 없네 라고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고속으로 조금만 올려 나가서 조금 더 5000rpm 이상에서 소리를 왔다 갔다 들어보면 굉장히 잘 만든 소리다 라는 거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RPM을 조금 더 높여 볼게요. 들리시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100km 이상에서 약 120, 한 130, 100에서 130을 계속 왔다 갔다 낮은 RPM으로 재밌게 소리를 듣는 거를 원한다면 이만한 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특히 이 공명음이 너무 좋아요. 웅웅웅 하는 소리가 4000rpm 부근에서 살짝살짝 들리는데 정말 소음이라고 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의 아주 좋은 음악이다 라고 들릴 정도로 공명음마저도 아름다운 게 박스터 GTS 4.0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이죠. 너무 좋죠, 소리. 한 번 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중독성 아주 진한 깊이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운드가 GTS 4.0 가속감 운전을 하면서 이 체감하는 흥미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는 요 한켠에 아주 두툼한 배기구 모양의 가변 배기 버튼까지 누를 수가 있고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물론 AMG나 뭐 SVR처럼 아주 하드코어한 소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남한테 꿀리지 않는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소리 하나만큼은 그래도 잘 갖췄고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아주 귀를 아주 세게 때리는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좀 처음엔 듣기 좋았는데 점점 피곤해지네 라는 소리보다는 요런 포르쉐 GTS 4.0만의 매력적인 사운드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특히 톱을 열고 바로 귓가에 때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라인업에는 없는 딱 이 차만 갖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음색이 너무 좋네요. 네. 역시 자연흡기로 바꾸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와인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비치는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포르쉐 박스터 GTS 4.0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포르쉐가 자랑하는 다양한 운전 보조 장치가 대거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PASM이죠.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PSM, 포르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PTV도 들어가 있고요. 포르쉐 토크 벡터링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계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까지 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이 구비치는 고객길에서 최적의 이 핸들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빠르게 달리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스티어링을 꺾고 있는데 역시 뭐 움직임이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아요. 내 몸 한 몸처럼 이렇게 정확히 팍팍팍 움직이는 이 감각이 너무 좋고, 이렇게 좀 깊은 코너를 좀 빠르게 꺾어도 언제든지 원하는 방향,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와 위치에 맞춰서 칼같이 들어가고 또 탈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전에 탔던 포르쉐가 이제 911 터보 S였는데 뭐 그 차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박스터만의 특징, 이 가볍고 뭔가 경쾌한 운전 감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911은 살짝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벅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박스터 정도는 원하는 속도 그리고 원하는 이 감각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이 코너를 돌아 나가고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더 경쾌한 운전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차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다운힐 구간을 내려갈 때도 상당히 가볍고 뭐랄까 쉽게 차를 다루기에 이 400마력이라는 힘이 결코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즐겁고 아주 부담 없이 다루기에 적합한 큰 도움을 주는 이 차체,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 가운데 운전자가 있고 MR 방식의 전형적인 아주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해내는 이 훌륭한
밸런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빠르게 코너를 나가도 뭐 불안한 기색이 어디에도 없어요. 또다시 입가에 미소가 짓게 하고 틈틈이 사운드에 울리는 이 퍼지는 강력한 소리. 이 GTS 특히 자연흡기로 오면서 고 RPM으로 딱 치고 올라갈 때 들리는 이 정말 속 시원한 풍부한 이 엔진 회전수, 그리고 소리는 말할 필요 없이 이건 감동이다 라고 밖에 표현을 딱히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정말 순수한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그리고 이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라면 분명히 이 선택지에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완벽한 선택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으면 물론 RPM도 올라가지만 서스펜션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이치는 고갯길에서의 조금 더 정확한, 또 민첩한 운전 실력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세팅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주는 앞뒤 무게 배분, 저중심, 그리고 기가 막히게 돌아 나가는 이 코너링에 큰 도움을 주는 포르쉐의 첨단 장비들이 힘을 보태서 너무나도 재밌는 이 와인딩 실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경량 오픈카답게 가벼운 차체가 주는 이점 또한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911보다도 훨씬 더 다루기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짜릿한 게 바로 박스터 GTS 4.0입니다. 핵심 역시 뭐 자연흡기 6기통 4.0L 엔진이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자세 제어 장치를 끄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차를 잡아주면서 이런 거 슬립은 뜨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자세, 거동에서 말이죠. 레드존 가까이 붙임, 다시 레드존 가까이 땡길 때 들리는 소리, 모든 과정을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아주 흥분이 넘치는 것 같고, 막 말도 헛나올 정도로 막 땀이 가득하거든요. 약간의 식은땀도 흐르면서 이 긴장과 짜릿함, 그리고 또 이 스릴을 아주 동시에 공존하게 만드는 차가 박스터 GTS 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을 식혀야겠죠? 열 어떻게 식히냐고요? 뚜껑 열면 되죠. 뚜껑 열면서 열 식히면 됩니다. 그리고 배기음 조금 더 내 귓가로, 여과 장치 없이 다이렉트로 귓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톱을 열면 시원한 바람과 강한 햇살 받으면서 열심히 달렸던 이 긴장감, 그리고 이 땀, 열기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로운 차가 박스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드라이빙을 떠난다면 이 차만큼 완벽한 차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다양한 매력을 서로 품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균형점을 아주 잘 맞추면서도 또 우리가 원하는 이 순수한 스포츠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박스터 GTS 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스터 라인업 중에서는 꽤 값이 나가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이 주행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전자장비, 기술력을 갖춘 기능들이 대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박스터 GTS 4.0을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확인해 봤을 때 무언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외장 컬러라든지 이렇게 안에 스티치라든지 약간 꾸미는 거 밖에는 딱히 없어요. 뭐 이런 지능적인 헤드램프 정도만 좀 기술적으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정도고, 대부분의 기능은 그만큼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가격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성비 훌륭한 차다라고 늘 박스터 GTS는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있죠. 이번에 새로 돌아온 신형 역시 그런 면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또 소비자에게 이 만족을 주기에 충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르쉐 박스터 GTS 4.0 총평을 해보자면 이 실내외에서 풍겨오는 이 스포츠카의 진한 향기는 여전하고요.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차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기에는 이만한 차가 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찐 개구리로 돌아온 이 페인트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을 살펴보면 이 차의 가장 큰 핵심이자 포인트가 되겠죠. 드디어 4기통 2.5리터 쥐어짜는 과급기 넣지 않았어요. 6기통 4.0리터 자연흡기를 얹었습니다. 이 작고 가벼운 차에 말이죠. 그래서인지 순수 스포츠카, 우리가 정말 자동차 마니아라면, 이렇게 달리는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적의 조합을 갖춘 뼈대와 균형감 위에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전동화 시대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포르쉐마저도 타이칸이라는 차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투리스모라든지 파생 전동화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흡기 엔진 사라지면 어떡하나, 차를 좋아하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내심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포르쉐는 우리의 걱정을 말끔히 또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역작을 또 하나 내놓았죠. 따지고 보면 자연흡기 엔진을 단 포르쉐 차를 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911, 신형 911 같은 경우 뭐 까레라, 4S, 타르가, 터보 S까지 그냥 다 과급기를 붙여 놓았거든요. 물론 자연흡기 하나 있긴 해요. 911 GT3 있긴 한데 그걸 갖고 우리가 값도 값이고 일반 도로에서 탄다는 거는 사실상 많이 힘들죠. 막 뒤에 롤케이지바 있고 이런데. 근데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구성의 일상과 트랙, 그리고 굽이치는 산길이라든지 모든 장소에서 완벽한 실력을 발휘해내는 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이 박스터 GTS 4.0. 그래서인지 10개월 이상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소비자가 수두로 빽빽할 정도로 아주 인기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차이기도 하죠. 그 이유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정말 달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수한 드라이빙 감각에 모든 걸 쏟고 싶다면 이 차 적극 추천해드리고, 충분히 구입한 다음에 그 가치와 매력, 타면 탈수록 더 깊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차가 박스터 GTS 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아주 좋은 명기라고 하죠. 명차 하나 또 만난 기분이고, 그래서인지 무언가 가슴 한편에 이 포르쉐 바이러스 더 크게 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